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을 말하다 아메리카노 전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양규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좋은 소식은 저희 구독자가 계속 꾸준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양 대표님 때문인지 저 때문인지 꾸준히 늘고 있어서 저희가 참 보람이 있고요. 계속해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처음으로 시청하시는 분은 거기 그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업데이트되는 그 주제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핫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뭘까요? 물론 뭐 지금 돈이겠죠. 그렇죠. 네, 돈 관련되는. 네. 그런 부동산과 주식시장을 저희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021년에 그 상반기 주식 부동산 동향을 전체적으로 짚어보겠고,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021년 전반 그러면 6개월 동안 이제 그 코로나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때였던 만큼 정말 그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그 네. 우리 전 박사님께서는 보시기에 2021년 전반기에 뭐 좀 특별한 게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특별한 게 이제 저는 아무래도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몸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업체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수출을 하려는 업체들이 이제 물류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주춤했던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나 이런 그 어떤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물가가 많이 올랐죠.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그 Consumer Price Index CPI가 상당히 올랐어요. 그래서 뭐 오른 정도가 5.4%까지 이렇게 올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요? 지금 미국에서 전반기, 상반기를 이렇게 돌아보면 실질적으로 반 정도는 거의 뭐 비즈니스가 없었죠. 코로나 때문에 뭐 저 백신을 맞기까지 그랬고 제가 맞은 것도 3월 달에 맞았으니까 그 3월 이후 이렇게 생각할 때 불과 한 2, 3개월 정도 이제 막 그 좀 이렇게 경제 활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모든 그런 기관들이나 학교나 이제 어떤 예를 들면 단체들도 서서히 모임을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실제로 현실로 체감할 수 있고요. 한국은 사실 그동안에 또 이제 어떤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또 주춤해지긴 했지만 미국은 사실 굉장히 정상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경제는 완화가 될 조짐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자들이 약간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연준위에서는 당분간 이제 이게 그 이 인플레가 어떻게 보면은 템포러리한 거기 때문에 당분간 뭐 크게 금리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라고 또 말을 했잖아요. 그게 먼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제 정부 발표라는 거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고 담당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저 연준 같은 데서는 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미 연방 정부 자체에서는 그동안 풀렸던 돈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그리고 원래 그 연방 정부에서 부동산 채권을 사들이죠. 그런데 그 부동산 채권 사들이는 거를 좀 줄이면 그러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좀 가라앉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한두 가지 가지고 어떤 그 경제 활동이 그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짜여진 그 안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어긋나면 또 피해 보는 사람이 있고 이익 보는 사람이 생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제로 보면 이게 통화량은 많이 늘었는데 실제로 그 통화가 이렇게 그 유통되는 속도가 굉장히 주춤한 거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가계 이런 그 시장 논리가 이제 가계에서 정부로 가고 정부에서 이제 기업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터닝이 되는 거를 저희가 순환 구조라고 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모든 돈들이 자산에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게 뭐 이제 부동산이나 네. 주식 광풍이겠죠.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돈들이 좀 잠기는 그런 결과를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죠. 네. 주식도 그 회사들의 무슨 자산보다는 더 많이 그
주식 가격이 올라 있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SBA에서 그 많은 기업들을 도산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이젠 뭐 모든 것들이 마감이 됐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빈부의 격차를 더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어떻게 보면은 그 레베뉴를 그 데이터로 해서 백데이터로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론을 그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혜를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 이제 그 어떤 충분한 레베뉴를 누렸던 분들이 또 다시 이제 그런 부분을 회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세금 보고를 정확하게 했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누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속 모르는 소리들을 하세요. 네. 정말 그 한국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뭐 식당이나 영세 그 리커스토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시간이 길고 인건비를 줄이고 또 현찰 그 세일을 해서 그래서 여태까지 영위를 해왔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진짜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마저도 혜택을 못 받고 또 그것도 못 받은 것만이 아니고 주변에서는 너희들이 세금 보고를 많이 하지를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비난까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그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그 팬데믹에 대한 지원 정책이 네. 상당히 잘못됐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좀 그런 부분 있죠.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이 저도 이제 그 피부로 많이 와닿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뭐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뭐 이게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뭐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어떻게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주식도 이제 올해 전반기는 상당히 뭐 보합세였죠. 뭐 가격이 그렇게 오른 것도 없었고 조금 다소 좀 더 떨어진 감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코인 광풍을 이끌었던 그 비트코인을 비롯한 그 각종 코인들 그런 것들이 정부 단위로 규제에 나서는 그런 조짐을 보이면서 거의 지금 뭐 반토막이 났어요. 네. 지금 비트코인은 맥시멈 6만 불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어제 제가 보니까 3만 1,000불 예, 그 정도 하는 걸로 봤는데 50% 정도가 떨어졌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엄청난 문제인데 특별히 그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자금이 주식에 투자가 돼서 그렇게 손해를 봤다 그러면 그 충격이 좀 덜하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 빅2다 영끌이다 해서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몇 조 원 상당의 그런 큰 돈들이 날아간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참 우울했던 6개월이었다. 그런 와중에도 또 이제 그 어떤 이제 택 컴퍼니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호황을 누리는 업체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커머스를 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또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호재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매출이 많이 는 업체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그 제가 지금 그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본 것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뭐 배달 전문 회사들, 아마존을 비롯한 그리고 이제 그 투고 음식을 배달해서 먹는 그런 곳들 그리고 뭐 인앤아웃 버거 뭐 한국에서도 상당히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 인앤아웃 버거 같은 경우는 옛날에 라인을 하나를 만들었다가 2개, 3개씩 만들고 줄도 더 많이 길어지고 뭐 그런 경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항상 세상이라는 게 음양이 있죠. 어두운 면이 있고 또 반대로 밝은 쪽이 또 있는 건데 이번에 보면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다. 이렇게 봐요. 흔히 말하는 밀레니엄 세대라는 그런 것들이 어차피 바꿀 때가 돼서 이렇게 바꾸는데 코로나가 그 기간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이동하는 부분들도 자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그 국가 간의 거래들도 다 예를 들면 줌이나 어떤 이런 버추얼
그런 비디오 화상 채팅을 통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결례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당연한 그런 문화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프로덕티비티나 이피션시 부분에서 훨씬 더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 되냐, 오프라인 네트워킹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그걸 자제하고 또는 이제 블렌디드로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라이프 스타일이 그간 1년 동안에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이제 그 주제로 짚고 넘어가서 지금 그 연준위에서 그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 인플레이션은 그 템포러리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가 안정되기까지 그냥 지켜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들이 지금 결과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에 향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연준이 안 올리겠다라는 게 예를 들어서 앞으로 뭐 1년 동안 안 올리겠다, 2년 동안 안 올리겠다. 그렇게 날짜를 잡아줬다 그러면야 그동안 기간 동안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연준은 언제라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그 CPI 인덱스에 대해 그 CPI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비자 지수가 보통 그 물가 지수는 1.5%에서 보통 한 2% 정도 그렇게 이제 오르는 게 그동안의 그 관례였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뭐 한 5점 몇 프로 정도 CPI 인덱스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모든 분들이 아마 그 시장에 가서 혹은 식당 같은 데를 가서 또 이 백화점 같은 데 가셔서 물건을 사보면 그런 것들을 아주 직접 체험하실 텐데 정말 안타깝기가 그지없어요. 엊그저께 한 분을 만났는데 중국에서 양말을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해왔답니다. 양말을 한 컨테이너를 수입을 해왔는데 컨테이너 비용이 4배가 올라서 보통 8,000불에 한 컨테이너를 갖고 왔는데 이번에 한 25,000불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말이라는 그 상품의 특성상 몇십 전 가지고 정말 경쟁하는 그게 아주 그 가격에 상당히 그 민감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거기에 뭐 기술력이나 거기에 무슨 하이 첨단 무슨 그런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컨테이너를 늦게도 왔지만 찾지도 못하는 세금을 내고 그 물건을 가져왔을 때 과연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그게 판매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놓고 정말 지금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자영업자들, 수입업자들 이런 분들은요 정말 피가 타는 거 마르는 거예요. 네, 제 주변에서도 이미 다 그 어떻게 보면 제품에 대한 검증 끝났고 유통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와이어를 주춤하세요. 왜냐하면은 물류비가 자꾸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래가 딜레이가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경제가 순환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그 성장이 저조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종합적으로 그 2021년 후반기, 하반기에 그 경제 동향, 특히나 이 부동산하고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 전망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기름값, 가스 휘발유 값을 정말 신경 써서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지금 가스비가 정신없이 오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인플레이션이나 물가의 오름을 아주 가속화시키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쳐요. 왜 뭐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지만 그 휘발유를 통한 그런 그 원유를 통한 그런 뭐 생산 같은 것들이 원가를 좌우한다는 거 많이 배워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가스비가 지금 4불대를 넘어섰는데 갤론당 지금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 예. 테슬라 판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그 전기차 시장으로 네. 모든 자동차는 돌아설 거면 뭐 틀림이 없는 거고. 트럭 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경쟁 앞다퉈서 경쟁을 하고 있죠. 그럼요. 일렉트릭 저희가 트럭. 예. 네. 그런 것도 지금 어차피 뭐 테슬라뿐이 아니고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생산을 서두르고 있고 앞으로 그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로 배터리 시장이나 그런 그 전기차 시장을 보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피부에 닿는 앞으로의 그 시장, 주식은 아마도 상당히 그동안 그 좀 버블 성격이 있었던 것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쿨다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조정기를 맞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절대적으로 그 과대평가됐던 주식들, 부동산들이 이제는 좀 눈을 좀 비비고 다시 좀 정신을 차려서 제가격으로 그 자산을 평가해야 되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럼 결국은 주식 시장도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도 이제 가격을 좀 제자리를 찾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하반기에는 결국은 이제 그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완화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신경 쓰는 거는 인플레이션하고 고용이에요. 지금 미국 고용의 약 한 80% 정도가 미국에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제자리로 찾아가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디즈니랜드가 얼마 전에 오픈을 했지만 디즈니랜드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각종 호텔이라든지 그런 관련되는 모든 그 서비스 업종이 지금 그 미국에서 주는 고용 그 실업수당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찾아가지를 못했고 네. 지금 캘리포니아 정부만 해도 다음 주부터인가요? 이제는 그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실업수당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죠. 네, 고용주 입장에서 지금 구인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한동안. 그래서 지금 식당 같은 데도 지금 웨이트레스가 없어서 거의 뭐 주인이나 가족들이 나와서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네. 또 물건값은 많이 올라오고 음식값도. 네. 그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아는 분이 서울에서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한번 대접을 할 겸해서 식당을 갔대요. 보통 때는 한 50불씩 해서 100불이면 아주 멋있는 저녁이 될 거라고 한국 식당을 갔는데 150불 정도를 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50% 정도가 올랐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 식당이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면 실업률이 좀 많이 줄을 거예요. 실업률이 줄면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재나 각종 그 공급되는 그렇죠. 생산되는 것들이 좀 다시 정상을 되겠죠. 찾고 그러면서 정말 아픈 사람들은 더 많이 아파지고 네. 이런 얘기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주시하셔야 될 거라고 봐요. 네. 빨리 하루빨리 그 고용 창출이 정상화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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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보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거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니요, 도움이 안 되셨어도 좀 도와주세요. 네. 그리고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